영화 동주의 비평문 기사를 읽어봅시다. 진지하게 그려 너무 고마운 작품 동주. 리뷰. 일란성 쌍둥이 같았던 윤동주와 송몽규를 오롯이 담아내다. 김수종. 영화 동주. 윤동주와 송몽규를 만난다. 나도 문학 소년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윤동주의 시집을 사서 오랫동안 두고두고 여러 번 읽었다. 엄한 아버지와 너무 닮았던 얼굴의 윤동주.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안고 살았다. 동주를 통해 그를 너무나 사랑했고 곤종 사촌 형인 몽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두어 달 먼저 같은 집에서 태어났고 한 달 뒤 같은 형무소에서 죽은 송몽규. 나는 늘 몽규는 외형적인 남성형의 인간, 동주는 내성적인 여성형의 인간으로 느꼈다. 비슷하지만 닮지 않은 남녀 일란성 쌍둥이 형제 말이다. 몽규의 조카인 송우의 선생이 푸른 역사에서 출간한 윤동주 평전. 어느 날이 책을 읽고 있는 간신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제가 보기에 동주와 몽규는 일란성 쌍둥이 같습니다. 닮았지만 닮지 않고 성향도 다른 남녀 쌍둥이 말입니다. 라고 했더니 강 변호사도 비슷한 말을 했다. 몽규의 조카가 쓴 책이라 몽규에 관한 이야기가 많기는 하지. 너무 닮았지만 성향은 조금씩 다른 일란성 쌍둥이 같다는 표현이 맞는 듯하다라고 했다. 최근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를 보았다. 왕의 남자로 천만 영화의 신화를 써낸 것은 물론 황산벌 라디오스타 님은 먼 곳의 소원사도까지 사극과 현대를 넘나든 그의 11번째 작품이다. 영화는 이름도 언어도 꿈도 허락되지 않았던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시인의 꿈을 품고 살다 간 윤동주의 청년 시절을 정직하게 그리고 있었다. 이준익 감독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의 삶을 왜 그동안 TV나 영화에서 본 적이 없었을까? 라고 말하며 영화를 시작한 이유를 말할 바 있다. 주권을 잃은 식민지 국가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시를 품었던 동주의 생애를 감독은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한 듯하다. 영화는 화려한 기교나 과장 없이 진실하고 정직한 이야기로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젊은 패기와 열정을 가진 두 배우 강하늘, 박정민이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이란성 쌍둥이 형제와도 같았던 시인 동주와 독립운동가 몽규의 짧은 청춘을 그려내기 위해 71년 전으로 뛰어들었다. 강하늘은 전작 세시봉에서 윤동주의 육촌 동생인 윤형주 역을 맡기도 했다. 묘한 인연이다. 그는 촬영 전부터 윤동주의 시집과 관련 서적을 읽은 것을 물론 익숙지 않은 일본어와 북한도 사투리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박정민 역시 영화 파수꾼 등에서 안정된 연기를 보여왔다. 그는 홀로 중국 용정에 있는 윤동주와 송몽규의 생가를 찾아갈 정도로 캐릭터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열애를 보였다. 창씨개명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시를 계속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하는 동주의 모습과 일본 경찰의 철통 같은 감시로 뼈저린 좌절을 맛보면서도 신념을 급하지 않는 몽규의 모습은 현재 우리네 평범한 청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평소 너무나 존경하는 정지용 선생을 옥천까지 가서 직접 만나 일본 유학을 권유받고 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장면도 나름 의미가 깊다. 동주와 몽규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문익환은 후일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바로 그 사람이다. 공교롭게도 문익환 목사의 아들 문성근이 아버지를 연기했다. 영화에서 동주가 고등 형사에게 신문을 받는 취조실 장면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담아내기 위해 고등 형사는 어떤 동선에서도 창을 등졌고 동주는 계속 승광을 받는 위치였다. 그 덕에 두 인물의 관계가 더욱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었다. 아울러 동주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교복 입은 사진과 너무나 비슷한 연애 전문의 교복과 모자 또한 놀라울 정도로 잘 만들어 감동을 주었다. 영화를 만든 제작팀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작을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듯해서 좋았다. 흑백 영화기에 연출, 촬영, 조명, 위상, 미술 할 것 없이 각 분야의 소통과 합이 중요하다. 모든 스태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힘을 모은 끝에 71년 전에 두 청년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정중하게 그려내어 너무 고마운 작품이다.